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공유드릴 논문은 런이라는 어, Learning Neural Representations for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입니다. ICLR 23년도 ICLR에 노터블 25%로 억셉된 페이퍼고요. 어, 기존 INR 테스트들을 가지고 많이 리프레젠테이션 하던 것들이 뭐 3D 씬이나 어떤 쉐입 템플릿 같은 것들을 많이 INR 태스크들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런 INR 문제를 갖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표현을 해보자라는 주제로 어, 나온 논문입니다. 네, INR 태스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크게 대표되는 것이 너프라고 불리는 뉴럴 레디언스 필드가 좀 INR 태스크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너프는 3D 씬을 갖다가 3D를 그 implicit representation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적은 디, 어, 8레이어 정도의 MLP를 가지고 3D 씬을 표현해보자라고 나온 논문이고 너프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INR 태스크나 뭐 너프의 개념들을 가져다가 이미지 컴프레션을 하는 논문들도 있었고 비디오 인코딩을 하는 시도들도 있었고 뭐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사용을 해보는 그런 후속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논문의 저자분들도 이런 INR 태스크를 갖다가 또 어떤 다른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네. 그래서 이런 INR 태스크로 어떤 것을 표현해 볼까 하면서 이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implicit representation을 찾자라는 것인데 뭐 이런 시도 자체가 아예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큰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 웨이트를 프레딕션 하는 태스크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것이 크게 대표가 되는데 좀 큰 네트워크를 더 작은 그 몇 개, 그 큰 네트워크의 일부만 남긴 더 작은 네트워크,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더 작은 네트워크로 기존 태스크를 푸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이 하이퍼 네트워크의 후속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이렇게, 어, SSL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아래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이던 메서드로 넘어가면 보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 예를 들면 레즈넷 뭐 18, 20, 56 뭐 이런 식으로 좀 파라미터 많은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훨씬 가벼운 네트워크로 그 레즈넷의 웨이트를 직접 프레이트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받게 되는 것은 이 맨 앞에 있는 혹시 마우스 커서도 보이실까요? 네, 네, 보이시겠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가장 앞에 있는 이 LFC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몇 번째 레이어인지 뭐 예를 들어서 레즈넷이라고 하면 레즈넷 그 56개의 레이어 중 몇 번째 레이어인지 그리고 한 레이어에는 이 앞 레이어의 채널 곱하기 그리고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채널만큼의 필터가 있을 텐데 그 채널 곱하기 필터 개수만큼의 커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몇 번째 레이어에서 몇 번째 필터 이 F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몇 번째 채널인지를 이렇게 코디네이트처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INR 태스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포지셔널 임베딩을 해서 이거를 인풋으로 이 MLP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 그림대로 정말 5레이어의 MLP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받으면 이제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 것은 이 인풋이 코어디네이터처럼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레이어의, 이 필터의, 이 채널에 해당하는 그 커널, 예를 들면 K 곱하기 K 사이즈의 커널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파라미터, 웨이트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필터가, 그 커널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레이어가 뭐 N번째, 이 L번째 레이어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필터가 여러 개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풋으로 받은 채널만큼 또 커널이 있게 되겠죠. 그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 여기에 오리지널 네트워크라고 표현된 것이 뭐 계속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뭐 레즈넷이라던가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주게 되고 그리고 이 바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리컨스트럭티드 된 이 넌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된 네트워크의 인풋 데이터들을 주었을 때,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이펄 10, 사이펄 100, 이미지넷,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로직과 그 웨이트 단의 피처 맵들을 또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넌 MLP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이 포지셔널 임베딩인데, 다른 INR 태스크나 기존 너프에서 사용했던 포지셔널 임베딩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 각각의 코어디네이트를 아래의 함수에 넣어가지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되는 게 이 B하고 N. N은 이 몇 개로 임베딩을 할 것인가이고, 이 B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무스니스 관련해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되고, 굉장히 간단한데, 로스하고, 그리고 이 학습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몇 가지 디테일들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 세 가지 로스를 합쳐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FMD 로스 그리고 KD 로스 이게 FMD가 피처맵 디스턴스 로스고 KD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말 그대로 이 K by K 커널을 가져다가 오리지널 네트워크하고 직접적으로 L2 로스를 주는 것이고 FMD 로스는 이렇게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이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었을 때 나오는 그 피처 맵들을 가져다가 피처 맵 단에서 L2 로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KD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것 같은 사용되는 방식이어서 이렇게 KD 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은데 이렇게 인풋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로직들을 가져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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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다가 케일 다이버전스 로스를 주는 것입니다. 아, 순간 단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실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잘 나오는데 조금 더 INR 태스크에 맞춰서 어, 디테일을 만들어 본 것이 스무스니스, 스무스니스라는 개념인데요. 그 전에 이 인풋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KD 로스와 FMD 로스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학습을 할 때, 뭐, 우리가 이런 인풋 데이터를 가져다가 배치 샘플링을 하는 것은 익숙한데,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네트워크, 오리지널 네트워크 하나가 학습시킬 대상이 되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배치 샘플링을 할까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L, F, C의 인풋을 주었을 때 데이터 하나를 이, 이 인풋에 해당하는 그 코or디네이트의 커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샘플링을 했을 때 잘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세 가지로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레이어와 전체 필터, 그러니까 각각 레이어들의 전체 필터 그리고 전체 채널에 대해서 그 뭐 전체 개수가 L 곱하기 F 곱하기 C 개의 커널이 될 텐데요. 그 전체에 대해서 랜덤 배치 샘플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각각의 각각의 커널들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값이 좀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그 커널들의 웨이트를 가져다가 그 매그니튜드로 웨이티드 샘플링을 해서 배치를 만드는 것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3번의 방식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로 웨이티드 샘플링을 하는 이 아래의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전체 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일정 부분은 유니폼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웨이티드 샘플링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뭐 이 유니폼 샘플링 하는 비율을 0.8로 설정해가지고 배치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로스 텀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게 웨이트들끼리 직접적으로 L2나 L1을 줄이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학습하는 그 리컨스트럭션 되는 것도 그냥 아예 동일한 아키텍처를 하고자 하는 거죠? 아, 네. 이 첫 번째 이 대문자 네. W하고 W 햇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랑 오리지널이랑 동일한 거는 맞는 거고, 맞는 거죠, 그거는. 네, 네, 맞습니다. 이, 그럼 그냥 네, 이 태스크가 잘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제가 팔로우를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잘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네. 이 넌이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만약에 작다면은 뭐 컴프레션 관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논문에서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앞쪽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뺐는데 나중에 실험 부분 끝나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어,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이분들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컴프레션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좀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게 아닌 것 같고 INR 테스트가 요즘 굉장히 흥하고 뭐 인기가 많고 많은 부분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또 어떤 거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진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인트로덕션에서 그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퓨처 워크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기훈님 말씀해주신 대로 컴프레션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실제 그렇게 막 프랙티컬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네트워크에도 이런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이 배워진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얼마나 줄여지나요? 50% 어, 정도 줄어듭니다. 50%. 아, 네. 그리고 그 이 LFC 이 포지셔널 관점에서 샘플링이 된다는 거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미지 같은 것도 그냥 저희가 그 스토캐스틱하게 배치 샘플링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가요? 이 이미지라고 말씀하신 게 혹시
어떤 이 고양이 같은, 로스를 줄 때 얘에 대해서도 스토캐스티가 샘플링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크게 언급은 없었는데 아마도 이 전체 데이터셋을 다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데 네. 지금 방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널이 만들어내는 리컨스트럭티드 되는 네트워크가 구조상으로는 오리지널 네트워크랑 똑같은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넌이고 이 음. 아웃풋으로 전체 네. 오리지널 네트워크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거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뭐 방금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컴프레션해서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으면은 모델 컴프레션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리컨스트럭티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목적이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완전히 똑같은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거면은 그냥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복사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런 네트워크를 저런 넌이라는 MLP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어떤 컨트리뷰션인 건가요? 이 네, 태스크의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네. 뒤쪽 부분에 나와 있어서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네. 아까 기현님 말씀해주신 대로도 이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넌에 해당하는 요만큼만 있다는 것 자체로 컴프레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컴프레션이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할 것이면 왜 컴프레션을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좀 개인적으로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험 부분에서 좀 더 준호가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 마지막 디테일인 스무스니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무스니스라는 개념은 어 이제 사실 없어도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는 게 나중에 결과로 나와질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고안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무스니스냐라고 하면 이런 INR 태스크, 이게 지금 INR 태스크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INR 태스크들이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어떤 자연의 씬이나 뭐 어떤 3D 씬, 뭐 비디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스무스니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게 되는 씬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는 노이즈가 없고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스무스니스라고 하게 되고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 스무스니스가 있으면 좋은 점이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빨간 점들의 데이터만 갖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뭔가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어떤 함수 피팅을 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스무스하다라는 가정이 없다면 어, 가장 간단한 함수가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삐뚤빼뚤하고 복잡한 그런 함수를 피팅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피팅하는 문제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이런 함수를 표현할 때는 항상 스무스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무스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풀어야 할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들이 스무스하다라는 가정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려고 이런 접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스무스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린 거 뭐 레즈넷 같은 게 스무스하다라는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어 네, 일단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안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스무스니스를 강제적으로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처음부터 그 오리지널 네트워크 레즈넷을 학습을 할 때 이런 스무스 로스를 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필터 사이에서 이 코사인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인접한 채널 그 커널 사이에서 또 코사인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이런 스무스니스 로스를 주고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그 넌으로 학습한다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위해서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아예 새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 논리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로스를 추가해 주는 게 뭐 기존 레즈넷 네트워크의 성능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로, 스무스니스 로스가 포함되어 있게 어떤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은 퍼뮤테이션 베이스드 스무스니스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스무스니스 가정을 주는 거고, 그것은 이 L 스무스 이 로스를 작아지게 하는 방법이면 어떤 것이든 적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어, 이 L 스무스가 작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커널들 사이에 퍼뮤테이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커널들 사이에 어떤 퍼뮤테이션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레이어들 사이의 커널은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L번째 레이어 안에서 모든 커널, 그러니까 총 채널 곱하기 필터 개의 커널이 있게 되는데, 그들 간에 이제 앞에 그 L 스무스가 작아지도록 퍼뮤테이션을 찾아서 이제 너네 아웃풋이 그렇게 되도록 학습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 퍼뮤테이션을 계산하는 때 그 한 레이어 안에 커널을 계속 리스트를 가지고 그 계산량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4%에서 6% 정도의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더 오버헤드를 줄여보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한 레이어 안에서 각각의 필터마다 일단 퍼뮤테이션 그 엘스무스가 가장 작아지게 하는 퍼뮤테이션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 필터 간에 다시 퍼뮤테이션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커널의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퍼뮤테이션을 계산해야 하는 커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2에서 3%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퍼뮤테이션으로 스무스니스 개념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또 바라고 싶은 점은, 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포지셔널 임베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스무스하지 않은 부분도 표현할 수 있도록 포지셔널 임베딩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스무스할 것인가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B입니다. 그래서 이 B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그 스무스한 정도를 어, 좀 일치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B에 대해서도 어떤 값이 적절할까를 실험을 뒤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일치하게 만든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 적어둔 것인데요. 그 인접한 커널들 사이에 어,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스무스니스를 줬을 때 음, 이 포지셔널, 죄송합니다. 이 포지셔널 임베딩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인접한 커널들 사이에 값이 천천히 바뀌고, 좀 먼 코오디네이트에서는 값이 크게 바뀌고 하는 그것을 이 B를 조절함으로써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일단 메서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추가로 있으실까요? 저 퍼뮤테이션 필터즈가 그러니까 필터를 슬로리 체인징 하다가 필터 순서 바꾸는 건 이해가 가는데 퍼뮤테이션 오브 필터스 어떤 거예요? 그 채널 C 디멘전으로 퍼뮤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어, 죄송한데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조금 끊겨가지고. 내가 먼저 아,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필터를 퍼뮤테이션 하는 거는 이해가 갔는데, 네. permutation of filters가 C 디멘전으로 퍼뮤테이션 한다는 거를 의미해요. 아, 어, 그게 아니고, 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한 필터 안에서 어, 한 필터 안에서 그 C개의 커널을 가져다가 퍼뮤테이션을 한다는 것이고, 이 뒤쪽의 내용이 그걸 다 해놓은 필터들, 그러니까 F개의 필터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그 필터들 간의 퍼뮤테이션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C 간의 퍼뮤테이션을 하면은 네, 그게 결과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필터는 퍼뮤테이션 해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채널로 퍼뮤테이션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럼 아, RGB부터 아예 다 그거에 맞춰서 퍼뮤테이션 하는. 아, 네. 일단은 어떤 퍼뮤테이션을 하는지만 그거를 저장을 해 두면은 아예 인풋 그 이미지 데이터를 줄 때부터 그 퍼뮤테이션 똑같이 적용을 해서 넣어주면은 어, 네,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근데 퍼뮤테이션 하는 거 찾을 때는 그냥 익소스티브하게 찾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찾았어요? 네. 제가 그 부분 언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L 스무스가 가장 작아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가장 작아지게 그리디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아지는 그 채널, 그 커널을 바로 이제 다음 것으로 오게 퍼뮤테이션 해주는 방식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네, L 스무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게 네, 저 코사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 퍼무테이션을 찾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맥시마이제이션. 맞습니다.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미니- 퍼뮤테이션을 찾는 게 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은 저 L 스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웨이트의 값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 퍼뮤테이션 되는 그 순서 값을 찾아내는 용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LFC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 커널 값들을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데 그 커널들이 스무스하다, 사실은 스무스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무스하다는 가정을 주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커널들 어, 이 엘스무스가 작아지도록 퍼뮤테이션을 찾아서 학습을 해놓고 이제 뭐 아까 자연이가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그 퍼뮤테이션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음, 그럼 그냥 웨이트의 값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값, 맞습니다. 커널.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소드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일단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나 이거? 네. 이거 누르는데? 했는데? 어? 안 되네.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좀 보충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 스무스네스를 왜 저희가 인포싱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풋으로 그 LFC를 받고 아웃풋으로 파라미터를 내뱉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델을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채널이나 필터 사이에 얘네들끼리 채널을 한 칸 바꾸거나 필터를 한 칸 바꾼다고 해서 얘들이 파라미터 값이 조금 움직인다는 원래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실제로 내추럴 너프 문제나 아니면 그냥 다른 딥러닝 모델 합숙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그 데이터셋 자체의 스무스니스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웃풋의 스무스니스를 보장한다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립시츠 조건을 최대한 만족을 하고 립시츠 팩터를 줄이기 위해서 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커뮤테이션 이 코드가 아까 익서스티브하게 물어봤다고 했던 코드가 이 코드인데 그러니까 이 퍼미테이션을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 미니멈 웨이트 해밀토니안 패스를 푸는 거랑 똑같고 근데 이게 NP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NP 문제를 직접적으로 푼다기보다 풀 수가 없어서 그냥 노드 하나하나를 잡고 노드 하나에서 제일 가까운 패스 잡고 그런 식으로 그리디하게 문제를 푸는 걸로 바꿨다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서 얘를 앞으로 빼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페이퍼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 그 다 여쭤보셨던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로스 그 웨이트 로스 자체를 일종의 임포턴스 그러니까 임플리시트 임포턴스 팩터로 쓸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얘들이 100%다 프리딕트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너프로 일단 임플리시트하게 코딩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채널은 잘 맞출 거고 어떤 채널은 잘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필터 혹은 어떤 커널만 정확하게 되게 잘 맞춘다면 그런 필터는 되게 중요한 필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로우 에러를 가진 필터 액티베이션 맵이랑 하이 에러를 가진 액티베이션 필터 맵을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 피겨를 보면은 그 좀 더 잘 맞춘 애들이 더 중요한 필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익스플레이너블 AI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컴프레션을 실제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30%까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지금 히든 사이즈 프루닝 팩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 컴프레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돌이 관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 프루닝 한다는 말이 결국 zip 파일을 한다는 거고 프루닝한 걸 프루닝하고 되돌리는 게 언집하는 파일인데 요즘은 엣지 디바이스 단에다가 이런 MLP나 어떤 네트워크를 넣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동시에 다 디스패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공짜로 40%, 50% 가까이 컴프레션 해주는 것 자체가 그 통신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랑 시간 측면에서 많이 세이빙 할 수 있는 거여서 그거 자체는 제가 굳이 변호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혹시, 근데 너프, 약간, 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커널을 하나 구할 때마다 매번, 인풋을 넣어줘서 매번 포워딩을 해서 커널을 이제 각각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스페이스 메모리 관점에서는 엄청 많이 컴프레션을 하더라도 뭔가 그거를 약간, 어, 인퍼런스 할 때 타임이랑 조금 트레이드 오프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혹시 결국에는 그런, 저희가 인퍼런스를 한 번만 해보면 모델을 새로 리컨스트럭트 아예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근데 픽스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인퍼런스를 이제, 각 이미지마다는, 그러니까, 각 이미지마다는 한 번이지만, 그래도 그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모든 그 레이어의 숫자를 다 넣어주고, 필터의 그 넘버를 넣어주고, 그래서 모든 LFC에 대해서 포워딩을 해줘서 맞아요. 구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예, 예. 실제로 이 모델 하나를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그 NL 곱하기 NF 곱하기 NC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끝낸 상태에서면 저희가 리컨스트럭트 네트워크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얘는 그냥 저장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아, 아, 근데 약간, 어, 그러니까 그 과정 이분들도 뭔가 자체를 생각이 있어서 한 거겠지만, 약간 네.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컴프레션을 시켜서 뭔가 스페이스를 여유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타임이 드는 아, 거니까 그쵸, 이 두 그쵸. 가지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러니까 그런 뭐 분석이나 얘기도 있었는지가 아니 이거 궁금해서 그냥 제가 그냥 여쭤봤어요. 하는 말이어가지고요. 그 분석이나 이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컴프레션 기술 자체가 지파이 그 압축해주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중앙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치를 한다고 하면 중앙 서버에서 엣지 디바이스로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모델 자체를 바로 보내버리는 용량이 너무 크니까 대부분 집이나 어떤 일종의 컴프레션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넌이라고 하면은 넌이랑 기술을 쓰면은 그냥 공짜로 그 RG 팔 때 비율을 2배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으니까 이 통신단에서 그러니까 어떤 메인 서버에서 엣지 서버 단으로 보낼 때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그 어차피 압축하는 과정은 그 서버에서 엣지 단을 보낼 때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엣지 단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큰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RGB 압축된 걸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컨시더블한 코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네, 여기서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퍼페션 메소드들이랑도 비교를 하면 디오 부분에서. 그런 건 없고 아마 여기서의 장점은 이런 메소드가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패럴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저 네, 웨이트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디베이트 네, 되는 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뭔가 익스플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로우 에러 갖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웨이트 매그니튜드로 좀 샘플링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 네, 네. 웨이트를. 여기서요? 그러면 결국엔 로우 에러를 갖는 게 그 웨이트 매그니튜드가 큰 애들이 좀 가중치를 많이 받아서 학습이 되고 실제로 그냥 뭐 프로닝을 그냥 뭐 중요한 웨이트만 남겨서 다 프루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웨이트 매그니튜드가 저번에도 그냥 다 날려버리는 식으로 프루닝을 할 방법들이 있을 텐데 걔네랑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 이해한 똑같이 그냥 바로는 웨이트 매그니튜드 큰 애들만 남게 되는 식이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하기에는 3번처럼 그냥 저희가 중요한 웨이트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넣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네, 맞아요. 저기 로우 에러라고 나온 애들이 결국은 그냥 웨이트 웨이트가 큰 매그니튜드 큰 애들만 애들. 저장될 네, 거니까요. 네, 그런 거 일리 아닌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그 LKD 로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LKD 로스나 FMD 로스 자체는 그냥 결국 그러니까 티처랑 스튜던트 사이의 그 로지단에서의 디스턴스를 줄이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줄이는 것 자체가 임플리시트하게 좀 더 중요한 웨이트를 외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변호를 하자면.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매그니티드 오리엔티드 샘플링 자체가 어느 정도 그냥 익스플레이너블 AI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넣고 하는 거여서 좀 페어한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없으시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더 질문 있으시면 그때 받겠습니다. 그 익스플레이먼 일단 세팅을 하나하나씩 보면요. 그 랜덤 시드 4개를 가지고 돌렸다고 하고 데이터 셋 사이즈 10파10, 10파100, 이미지넷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090 RTX 싱글로만 돌렸다고 하고요. 10파10과 10파 시리즈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3시간 걸렸다고 하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이미지넷은 배치를 다 돌려야 돼가지고 그 LKD 로스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또 추가적으로 얘들이 실험을 한 거는 그냥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이 실제로 레지넷 아키텍처를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의 성능인데요. 네, 이거를 보시면 지금 그 리컨스트럭티드 어큐러시 자체가 그냥 되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피겨 3가 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티처에 비해서 성능 비교 표인데요. 지금 레귤러라이제이션 팩터를 넣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첫 번째로 퍼미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블레이션 스탯인데요. 퍼미테이션 하지 않고 로스 자체에서 그 필터 채널 사이랑 필터 사이에서의 이 스무스네스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그 레귤라이제이션 팩터를 늘렸을 때 이 닷 오리지널 어큐러시가 줄어들긴 하지만 네 그거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컨스트럭티드 어크러시를 보면은 그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리스컨스트럭션 간의 갭은 이 파란색 그래프로 볼 수 있듯이 그 좀 더 세게 그 레귤라이제이션 걸수록 갭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거의 절대적인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스위스팟이 있어서 뭐 12 마이너스 뭐 5 곱하기 12 마이너스 5승 이 정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91%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파 100이랑 이미지넷에서도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성능 자체가 그냥 인필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저자들도 언급한 바로 인필터가 처음에는 필터 사이에서들만 섞고 그 다음에 또 채널 와이즈로 섞는 건데 이게 제약 조건이 더 많아가지고 스무스네스가 또 떨어지니까 이게 성능이 더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인필터가 더 잘 나와가지고 카운터 인투이티브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미지넷을 할 때는 인필터로만 퍼뮤테이션 스무스네스를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얘기했던 게 저희가 그러니까 굳이 이미지를 얘들이 하는 말이 그냥 굳이 이미지를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인풋으로 노이즈를 넣어도 학습이 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해봤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노이즈 넣은 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이즈 넣은 게 88%, 90% 그리고 91%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를 넣지 않고 그냥 노이즈만 인풋으로 넣더라도 얘네들을 이 모델을 잘 임플리시트 펑션으로 매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저자들이 주장했던 그 스무스 PE가 뭐였냐면은 그 리캡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B 값이 스무스인데요. 그 B가 줄어들면 B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낮은 차원의 프리퀀시로 매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 낮은 B를 가지고 있는 게 스무스 P라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퍼뮤테이션 스무스네스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 스무스 P에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올랐는데 그 퍼뮤테이션 스무스네스 그냥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생으로 임플리시트 펑션을 널널 학습시켰을 때는 그걸 적용한 게 오히려 성능이 85%로 큰 드랍이 일어났고 그냥 학습을 하는 게 89%로 더 좋은 성능을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퍼뮤테이션 스무스네스가 실제로 개인 한 1.5%그 정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어, 또 다른 기여 중 하나였던 스토캐스틱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샘플링을 한 게 그 유의미하게 성능을 많이 올려줬다는 거를 그냥 어블레이션 스터디 테이블 7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 로스별 그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 리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서 L 리컨스트럭션 없애면 성능이 아예 학습이 거의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냥 C파트에서 학습을 하는 건데 10%가 나온다는 건 학습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KD 로스나 아니 FMD 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여를 한 0.8%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L 리컨스트럭션 로스, 즉 웨이트 자체를 L2 디스턴스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얘들이 학습을 하는데 가장 큰 팩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로
얘는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피규어에다 넣은 것 같은데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넣으면은 그 스테빌라이 좀 더 안정적인 수렴성, 즉 러닝 다이나믹스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 인트로에 언급해주신 것처럼 뭐 하이퍼 네트워크나 이런 시도들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웨이트를 배우는 거. 근데 얘네들은 다른 점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써가지고 저 LFC를 인풋으로 넣어준다는 게 특별히 다른 점 같은데 얘를 씀으로써 뭐 해볼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여기서 하진 않았었더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언급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중간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레이어 사이에 있는 거를 써서 레이어를 합친다던가 뭐 그런 류의 언급이 논문이나 어디에 있었나요? 그런 류의 어블레이션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학습한다는 게 합친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냥 아무 소리나 한 건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이퍼 네트워크 같은 애들이랑 다른 메소드적으로 확실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딱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게 근데 어쨌든 그 리뷰어들은 높은 점수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줬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 일단 제 생각엔 하이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패럴렐하게 컴프레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루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프루닝과 별개로 그냥 한 번 더 패럴렐하게 컴프레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 그 하이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 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걸로 알아가지고 그거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넌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그 네트워크 웨이트들이 커뮤테이션 그렇게 쫙 하면은 실제로 스무트니스가 얼마나 잘 있나요? 그런 것도 의문에 있나요? 스무스니스가 얼만큼 있다는 말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프랙티컬한 결과만 테이블로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LCF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걔 웨이트가 이제 스무스하게 나올 텐데, F랑 C가 들어갔을 때 스무스하게 나오는 거는 납득이 가는데, 어쨌든 L도 인풋 관점에서는 F랑 C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쵸? L은 1만 바뀌어도 그게 전혀 뭐 결과가 비슷할 리가 전혀 없잖아요. 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나 그런 건 없나요? 음. 그러니까 L 관점에서는 스무스니스 조건이 아예 꺼지는데 그거는 왜 고려 안 하냐 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굳이 이 구조를 쓰는 게 잘 들어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INR 구조를 쓰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컴프레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의 진짜 의미는 되게 그 연속적으로 어떤 값을 다 넣어도 걔가 아웃풋으로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컴프레션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딱 디스크리트한 값들만 갖고 있고 그것들만 의미가 있어서 어, 이게 잘 들어맞는 구조로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아, 그러니까 이 태스크 자체가 INR에 적합한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컴프레셔 네, 네, 맞아요. 없이. 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에 연진이가 언급했던 것처럼 INR 이것도 된다에 가까워가지고.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퍼뮤테이션이 가진 효과가 엄청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보면은 실제 성능 개인이 한 0.1%?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그냥 그걸 안 하더라도 성능이 좋아서 그 스무스네스와 관계하니까 INR이나 이런 것들에서 INR 이 메소드가 너프에서 왜 잘 작동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MLP 같은 경우는 로우 프리퀀시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는 인덕티브 플라이어가 임플리시트 플라이어가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연속적인 것들을 보통 INR 문제로 많이 모델링을 하니까 그래서 INR로 모델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 들어맞는 건데 근데 좀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이 프리퀀시도 잘 모델링 할 수만 있으면 뭐 INR이든 뭐 연속된 인풋을 주는 뭐든 간에 아웃풋이 뭐 복잡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어도 뭐 성능만 잘 넣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긴 합니다. 음. 어,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